대구 사범에서 5년, 만주 군관학교에서 2년, 그 다음에 일본 육군, 만주 군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했다 그랬죠? 1등으로 졸업했어요. 거기서 2년제예요. 일본 육군사관에 4년제. 그래서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편입을 했어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서 또 졸업을 몇 등을 했느냐?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재 중에 수재예요. 근데 이 양반이 대구 사범에서 공부가 중앙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게 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보다도 군인의 길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가. 젊었을 때 나의 소년 시절한 일을 회고록을 보게 되면은 그때 신원 이광수가 쓴 이순신 장군을 보고 나폴레옹 보니까 굉장히 그 길을 동경했는가 봐요. 그래서 대구 사범을 졸업해가지고 문경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1년 반인가 2년 하다가 관두고 나이 먹어서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한 사람을 만들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교육을 모르면은 지도자가 안 됩니다. 모르면은. 그래서 이 양반이 만주도 알고 일본도 알고 들어왔어요. 그 끝났을 때 일본에서 다시 관동군에 편입을 돼요. 졸업한 다음에 관동군에 편입했는데 좌파들이 밤낮 씹는 게 있어요. 야, 독립군을 네가 토벌하지 않았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 소유로 있으면서 한 2, 3개월 근무를 했어요. 하다가 부관으로 행정직으로 감으로써 독립군 소통한 일이 없었고, 그 당시는 1946년도 이 당시에는 44년 이 당시에는 독립군이 거기 없었습니다. 다 토벌돼가지고 독립군이 중국 내국으로 가고 그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독립군의 규모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400~500명. 무장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 당시 제가 설명했잖아요. 세계를 보는 눈. 다른 사람도 무장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에는 120만 관동군이 있었어요. 정신 무기를 다 가지고. 이런 사람하고 400~500명이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걸 이미 눈치챈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가서 외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를 전번에 했잖아요. 다시 한번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이 한번 발생을 합니다. 이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반대 측에서는. 근데 대구 폭동 사건이 1946년 10월 1일 날 났는데, 그때 미군이 군정시대입니다. 미군이 군정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 실수를 해가지고 쌀 배급이 제대로 안 되고 물가가 폭등이 되고 하는 바람에 데모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대구를 잘 이해 못해요. 대구라는 지역은 한국의 모스크 바닥이에요. 좌익이 아주 많았습니다. 좌익. 공산당이 참 많았어요. 대구가. 요새는 보수의 본고지 하지만 대구가 모스크바, 한국의 모스크바, 좌익 인사들이 많았어요. 좌익 인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익 인사보다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막 혼재될 때야. 그때 대구 폭동 사건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셋째 형님하고 아주 친한 이재복이라는 좌파가 있습니다. 이 남로당. 근데 자기 형이 박상희가 대구 폭동 박상희는 남로당 그런 기질이 있고 거기에 협조를 했어요. 근데 죽었어. 총살 맞아서 폭동이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대구 한방 왔지요. 박정희가 오다 보니까 그동안 집안살이를 누가 해줬냐면 그 남로당 간부인 이재복이 그 집안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술도 한잔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자기 형제 같은 제일 좋아하는 형님이 총살 맞아 죽었고 하니까 그때 남로당에 협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 대구 폭동 사건이 나고 나서 요즘 반란 사건들 있었습니다. 이때 군 방첩대장 김창룡이가 군부내를 다 조사를 해요. 군대 내 빨갱이 얼마나 있느냐, 남로당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이 나와. 이거 시겁하잖아요. 그 잡아다가 이제 군 보통 취조합니까? 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썼습니다. 나는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쓰면서 자술서를 쓰고 나는 일시적으로 내가 판단을 미스가 있다 하고 전향을 합니다. 이때 구명을 그때 군사재판에서 사형 구형, 무기징역, 계급 박탈을 시켜버려요. 이순신 장군도 그런 경험을 당했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를 도와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를 도와준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은 백선엽, 그 당시 육군 정보국장, 그 다음에 김한일 방첩과장, 제일 센 방첩대장 김창룡, 이 세 사람이 인후보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남로당 빨갱이 아니다.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 때문에 되는 겁니다. 만주군관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했지. 가장 열성적으로 군사훈련 받았지. 그때 백선엽 장군하고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가서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물살에 그때 연루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고문을 당하고 아주 반조치에 있어가지고 와서 백선엽 대장을 대통령 장군을 만나러 왔어요. 선배님, 나 좀 구경해 주세요. 딱 자기 얘기를 갖다가 변명을 하지 않고 실토를 했어요. 이런 세지형 때문에 내 이런 연루가 됐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 사람이 보증을 서가지고 사형을 면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역설하신 거지요.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는 이게 사망의 길, 어려운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를 크게 하려면 하늘이 힘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 되면 대구 사범학교 다닐 때 집안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제대로 못 사.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굶을 때가 많아요. 자존심이 세. 그때 반장이었으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반장이었으니까 그 동네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준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다리를 절고 좀 약간 지체부자인데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기 때문에 잘 살아. 그 집에 가서 밥도 좀 식사도 하고 신세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난이라는 시련을 줬어. 가난.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또 사형도 경험했어. 이래서 제일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그 동력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가난을 보릿고기를 내긴 사람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통일비를 만들어서 내 백성을 배불리 만들어줘야겠다.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규명을 하는데 민주화가 절대로 가난한 데 생기지 않는 데입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야지 민주화가 되든 말든 하는 건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독재를 했어요. 아주 무서운 독재를 했는데 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일이 안 되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 추진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군인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다 반대했어. 경부고속도로도 다 반대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대중, 김영삼. 지금 그 현장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청 옆에 시민회관이 있어. 시민회관. 그 서울시의회. 그때 그게 국회의사당입니다. 여의도에 있지 않고 시청 옆에 성공회 가는 쪽에 서울시의회 자리.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요. 몇 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때 이불을 갖다 들어 누웠어. 둘이 이거 하면 나라 망한다고. 재정은 요만큼 있는데 큰 공사를 벌인다 이거예요. 박정희 장군이 그 가당시 하잖아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세계 이렇게 토목학자들도 많이 그랬는데 그 공사가 당장 한국에 필요한가 시기를 갖다가 논할 게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을 얻으려고 독일에 갔어요. 독일 갔는데 아우토반을 가봤어요. 아우토반은 독일 고속도로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쫙 보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때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그 얘기하더래요. 독재자 히틀러가 만들었다. 거기는 차량 속도가 필요 없어요.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차 간의 거리만 유지하면 돼. 앞차가 200km면 이게 200km가 돼요. 거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그 도로를 만드는 그 도로는 사실상 군사적 도로도 돼요. 급할 때 비행기 내릴 정도로 넓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대동맥을 뚫는데 제가 그 증언자를 몇 명 만났어요. 설계한 사람 만나지 않고 토지 호상한 사람 만났는데 설계한 사람이 이것은 당국에 필요가 없다. 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시간에 300대도 지나가지 않을 때예요. 해놓은 지금 얼마나 잘 쓰고. 그리고 봐봐요.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뭔가 하게 되면은 국가 지도자가 비전을 가지고 밀어내는 거는 자기는 반대할 수가 없다. 그 토목 설계자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돈이 있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1960 몇 년도인가 그 소독에 우리 딸을 보내요. 그때 몇 명 보냈는지 알아요? 3,000명. 간호사 3,000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기 광부 3,000명 가는데 그때 우리나라 실업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0%. 둘 중 하나는 실력이 없어. 직장이 없어. 그래서 대학 나오던 사람도 그걸로 갔어요. 그때 왜 보느냐? 그때 1년에 5천만 불을 보내줬습니다. 엄청난 수입원이 우리나라로서는. 그때 우리나라들은 100불도 안 낼 때. 그러니까 그 돈으로 세는데 이 양반이 큰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는데 1966년도에 한일 조약을 맺어요. 밤낮 데모하는 거야. 밤낮 데모 사람들이 이래 저 한일하고 협정하면 안 된다. 그때 받은 돈이 얼마가 하게 되면은 유상원조 3억 불, 유상차관이 2억 불, 나중에 1억 불이 추가되는데 총 미치는 6억 불이에요. 그것도 부족한 돈이에요. 그러면서 통 크게 사인한 겁니다. 대학생들 그때도 데모 65년도 데모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걸 사인을 해요. 왜? 돈이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려면은 돈이 뭐 어떻게 달러 과부 뚫리는데 그 돈이 그때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후일에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 자유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는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정치인들이 좀 논아먹고 백성들에게 밀가루 나눠주고 적당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그 돈을 전부 다 어떻게 썼다? 국가 발전에 썼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을 제일 먼저 착안한 게 그 당시 농업인구가 70%가 넘었습니다. 70~80% 농업인구고 대학교 나와도 시집갈 데가 없어요. 서울대학 나와도 갈 데가 선생, 은행, 공무원, 직장이 없어요. 현대건설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예요. 그 일자리가 없어 대한민국에는.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고속도로 놓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놀랬습니다. 우리 저 딸인 그 소독 간부들, 저 관원도 나이가 80 다 됐지. 제 동생도 친구 동생도 갔다 왔는데 그 돈을 보내줘서 집상 경험도 옆에서 받고
대통령이 날아갔어요. 미국 초독에 날아가는데 돈을 구하려고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간호사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1억 5천 마르크를 빌려옵니다. 이런 돈, 한일 협정 맞아서 만든 돈, 이 돈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도 그 당시 의아했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도로 내고 뭐 내는가 하면 포항제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 못할 일입니다. 포항제철 아무것도 몰라. 기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누가 했는가 하면 한국에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박태준 회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본 와세대 항상 중퇴하다가 육사로 온 사람인데 박태준을 불러요. 책임지고 제철 공장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돈을 1억 불을 줘요. 나중에 추가된 것도 있지만 이걸 못하게 되면은 영일 만에 빠져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어디서 도입했는가 하면 신일본 제철에 가서 사정을 합니다. 신일본 제철이 금방 들어줄 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 가지고 좋다. 또 미국이 또 압력 끊었어. 그때 미국도 반대했습니다. 포항제철. 이것도 과분한 일이다. 네 나라 경제 규모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대통령이 이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70년도에 좀 제가 기록을 좀 볼게요. 정확히 하려면 (1973년도 6월 9일) 날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광로는 한 번도 안 껐어요. 일요일이고 뭐 필요 없어요. 용광로를 한 번 끄게 되면 대우는데 시간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360일 용광로를 돌리는 겁니다. 그때 첫 해 100만 톤을 갖다 생산을 해요. 근데 100만 톤을 생산하는 나라가 거기는 단일 공장에서 100만 톤을 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100만 톤 했는데 그 당시 첫 해 1200만 불을 벌어요. 이런 지도자가 장사도 너무 잘하죠. 박수 한번 칩시다. 제철 공장. 이것이 왜 그 필요하냐면 산업의 쌀이 달려요. 우리 밥을 먹어야 쌀이 필요하잖아요. 밥은. 근데 산업을 일으키려면 철이 있어야 됩니다. 배를 만들어도 그렇고 자동차도 만들어도 그렇고 비행기 만들고 곧 하다못해 무기 만들 때도 철이 필요해요. 옛날에도 고대시대 때 철기 문화가 있는 가야가 셌습니다. 철을 가진 사람이 활 가진 사람이 이길 수가 있잖아요. 이 철기 문화도 이제 이 철을 갖다 생산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계속 포항제철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유명한 제철 회사를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포항제철을 가는데 일할 말씀드릴게요. 13번이나 방문합니다. 그 박태준 씨가 간이 침대, 군대 야전 침대 있죠? 거기서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뭐 옷가거는 안 풀고 잤어요. 각하가 언제 올지도 몰라. 그냥 불시에 날아오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그러니까 군기를 완전히 잡는 사람이에요. 이거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럼 못하게 되면 그대로 조치하고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이런 과감한 리더십이 있어요. 왜? 군인이니까. 군인은 명령 내려서 하는데 다른 우리 행정가들은 말로만 일하잖아요. 말로 일하는 사람 누구야? 김대중이, 김영삼이, 물론 잘한 점도 있겠지만 군인은 꼭 지시하게 되면 확인을 합니다. 결과를 꼭 확인해요. 이런 실력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하늘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허락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제대로 새끼를 못 먹습니다. 그 새끼를 먹기 위해서 통일교도 개발하고 그 통일교는 또 어디까지 넘어가는지 알아요? 아프리카까지 넘어가요. 아프리카가 굶어 죽고 뭐 기근 나니까 통일교 개발하는 거 한국에서 종묘 다 연구해가지고 넘겨줘서 한국이 그런 은혜도 베풀어주고 먹고 사는 거 보릿고개를 내겨줄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거 제가 저 68년도에 처음으로 그걸 타봤어요. 졸라가지고. 왜냐면 한번 수원까지 가보려고 경부고속도로 딱 떨어졌는데 경부고속도로 비하를 말씀드린다면 아까 설계자도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필요하지 않고 그 당시에 스케일만큼 거를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일 거예요. 경부고속도 처음에 2차선이에요. 가는 거 2개, 올라오는 거 2개. 요건데 이걸 이만큼 넓혀놨을 때 아우토바 설계하듯이 땅을 이만큼 넓혀놨어요. 지금 그 땅을 갖다 어떤 지도자가 그걸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 금을 가버렸어요. 이렇게 쭉 거라. 이거 접도구역이에요. 접도구역. 도로가 나오는 구역을 갖다 크게 잡았어요. 지금은 용인에 가면 땅 한 평이 200만 원 나가요. 그때 얼마에 사들였는지 알아요? 35원, 46원. 그 당시 땅을 수입한 이수길 면장하고 식사를 하다가 얘기 들었어요. 정부에서 한 달 만에 이거 다 도장받아 오라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물리적으로. 사정사정해서 45일 만에 밀어붙여가지고 토지를 다 구입해버려요. 지금 그 돈을 다시 내려게 되면 땅 구하면 재판 걸고 뭐하고 하겠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다 만들어 놓으니까 머리 좋은 정정 회장은 머리가 참 좋아. 재벌이라. 이 도로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위에는 저거 지나가야죠. 뭐가 지나가요? 자동차. 다른 토목회사 회장은 고속도로 만들어서 얼마 벌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정주 회장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자동차를 해서 포드 회사를 찾아가요. 우리 조립하겠다. 우리는 조립 공장 시작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에서 몇인 줄 압니까? 생산량으로 3위에 3위. 엄청 잘 만듭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미국하고 맞먹어요. 엔진도 다 옛날 엔진은 수입에다가 집어넣고 다 그랬는데 엔진도 만들고 그렇게 공업 육성하는 주에 누가 있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뒤에서 딱 담보해줘요. 담보해줘. 밀어줘요. 융자도 밀어주고 수틀는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 지도력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 뭘 해야 되겠다면 그거 하나 딱 해서 박정희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왔다 갔다 했지만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오늘 경부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 얘기 좀 하고 세모로는 3가지만 하고 다른 걸 넘어가겠는데 경부고속도로 1km에 얼마 예산 잡았냐면 1억을 잡아요. 그 450km거든요. 경부고속도로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든 도로가 뭐 있는지 알아요? 경인고속도로를 먼저 한번 시험해봐요. 경인고속도로 먼저 시험해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하는데 이것을 안 만들었다면 한국이 무역을 못합니다. 한국은 반도 국가가 아니에요. 한국은 섬나라입니다. 이북이 잘렸잖아. 이북이 못 가. 잘렸으니까 서해, 동해, 남해 섬입니다. 섬. 지도상으로는 대륙에 붙어 있지만 38선 때문에 섬나라에. 섬나라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무역을 해야 됩니다. 무역 강국을 하려면은 도를 만들어서 일본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그 당시 무역을 할 때 우리가 배를 갖다가 띄우면 한국 오는 배가 없었어요. 대부분 큰 배는 어디 오는가 하게 되면 일본이 옵니다. 고베 항해 많이 오는데 우리는 뭘 하나요? 고베 항에다가 나룻배를 짐을 남겨줘요. 그럼 거기서 실어가지고 큰 배가 움직여. 한국 물건으로 서양배가 안 들어옵니다. 물당량이 적어서. 우리는 일본이 한 80이면 우리 한 1 내지 2를 실어서 그때 무역이 시작되는데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무역을 못해요. 배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근무할 때 70년도 중반에 삼위학교에서 제가 저걸 맡았어요. 피아노 팔고 기타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 엄청난 물량을 컨테이너에다 꽉 10개씩 내보내. 이렇게 2개, 5개 내보낼 때도 있고. 그때 저도 밤 10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내보내게 되면 아침에 전화가 와. 관세사에서 부산 수영시와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 빨리 면장 받아가지고 오라고. 면장 받아가지고 특별히 보내게 되면 이제 그 통관 서류, 면장, 수출 면장을 가져오게 되면 돈이 들어와요. 그게 도로가 없었으면 하룻밤에 밤 10시에 출하시키는 거예요. 밤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그 당시. 그럼 밤새도록 가서 물건 불어넣고 이렇게 요긴하게 쓸 줄 저도 몰랐어요. 전 처음에도 경보서 저 왜 만드나? 도저히 일 못한 제가 무역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말하게 되면 혈관,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큰 동맥선을 만들어가지고 물건 뿜어내고 그 당시 얼마 수출이 잘 되는가 하면 그래서 낚시 물로 담그면은 물방 고기방을 제가 막 주문서를 막지 오파를 내보내요. 주문서 물건 팔아달라고. 그래서 제 부하들한테 그랬어요. 제 직원들한테 일일이 표시 쓸 시간이 없어. 제가 원문을 딱 만들어가지고 가로치고 이름만 바꾸는 거야. 아무개. 우리 상품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해도 물건 막 주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담당 계장인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 밑에 공장장들이 8명이 쭉 있어요. 공장마다 여러 가지 생산. 그 무역에 이게 조율을 해요. 언제 출하해야 되는 도저히 못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만들려고 안 만들면 이 면장이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걸 연장시켜 주기도 하고. 그때 한 40, 50대 되는 부장들이 저한테 꼼짝 못했어. 왜? 나라를 살리려면 수출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브를 때려준 사람인데 그 경잣돈을 만든 사람이 박정희 장군이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되는가 하면 월남 파병 갔을 때 월남 파병인데도 이거 하나만 해도 시간이 많이 되는 오늘 11시까지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월남 파병 갈 때 65년도부터 초대 비둘기부터 보내는데 왜 보냈는가? 일부는 야당은 청년들 내보내가지고 피 팔아먹어서 돈 벌어 왔다 하고 비난이 많고 그렇게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미군이 월남전에 개입해가지고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미 이사단, 슬사단을 뽑으려고 그랬어요. 월남에. 그러니까 협상을 한 거예요. 이사단, 슬사단 뽑으면 한국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북에 침략이 오니까 우리가 보내겠다고 제의를 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그때 받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월남 병사 봉급이 얼마가 하게 되면은 530불부터 580불 전투수단까지 그 받는데 우리 한국군에게 준 돈은 50불 줬어요. 50불. 한 500불은 띄어먹은 거지 뭐.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경제발전, 고속도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뭐 있는가 하게 되면 군사기술이 발전됐고 한진이라든가 이런 큰 그 회사들이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월남에서 토목사업, 건설사업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거 다 누가 결정을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냥 대통령 리더십을 알고 그 순종을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한국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매년 경제 발전 속도가 15%, 18%, 20년 또 그렇게 올라갔어요. 지금 2%도 올라가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경제 발전이 옳혀가지고 전 국민에게 먹을 걸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해주고 막 하다 보니까 토목회사 생기고 이렇게 무역회사도 생기고 뭐 여러 산업시설 전부 다 재구성하는데 다시 한국을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민주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말만 하는 사람 민주화가 멋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민주화하지만 그 민주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는 이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처음에 말씀했지만 배고픈 경험을 했고 남의 약자의 스러움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 예를 들자면은
왜 공업을 발전시키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관이 틀려요. 생각이. 땅 1000평에서 한 사람이 먹고 살아. 한 사람도 못 먹고 살죠. 1000평 가지고는. 한 사람이 먹고 살려면 5마지기씩이 한 2, 30평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1000평에다 공장을 짓게 되게 되면 몇 사람이 먹고 살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공업화를 제일 먼저 추진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 공업국가에서 개발도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제일 첨단 공학. 그래서 세계 역사를 뒤져보게 되면 농업국가에서 반도체,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을 간 나라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가 영국이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켰지만 많은 분야 영국을 앞섰어요, 우리가. 그들은 2, 300년간 만드는 거 우리나라 몇십 년 만드느냐? 50년 만에 효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다가 그 중계기를 파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영국 선수 다른 나라 한국에서 게임을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기라 영국에서 그 방송 아나운서들이 안 왔어요. 중계하는 팀이. 근데 한국에서 한 걸 갖다가 이걸 또 TS 해가지고 영국에서 중계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자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 나라는 머리가 이렇게 좋으냐 그래요. 자기들은 꿈도 못 꾸는 거 한국을 해냅니다. 한국의 기술은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오파를 내민 게 하나 있어요. 뭘 내밀었는가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취임을 하지 않았어요? 당선되자마자 전화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 부탁합시다. 그게 뭔가 하면 조선 사업을 좀 도와달라고 해요. 미국은 조선 산업을 하게 되게 되면 안 돼요. 모든 인프라, 조직이 깨졌어요. 설비라든가 다 깨졌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 만드는 게 더 빠르기도 하고 가격도 5분 1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해가지고. 중국은 막 군함을 만들어내. 그러나 한국은 어디서 미국은 뭐 부탁할 데가 없어요. 일본도 신통치 않아요. 옛날 일본이 제일 셌어요. 조선사는 한국에서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 먹고 살 게 있습니다. 조선산업도 먹고 살 게 있고. 그러나 아까 우리 박기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자. 우리 대통령의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그래서 우리 대통령 속히 나옵시다 기도하자. 그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사실은 맛있는 음식 준비하지 마시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물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 생각, 제 추리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백성을 위해서 큰일을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기반, 경부고속도로도 놨지, 또 공업을 막 발전시키다 보니까 지방에서 농촌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인구도 빠져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공황 상태가 생겼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에서 후진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새마을운동 좀 화끈하게 일어나볼 수 있을까? 새마을운동 아침부터 새벽종이 치잖아요. 우리 기독교 새벽 기도할 때 종을 치는 거.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겨울에는 놀았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과연 놀면 좋은데 도박을 많이 했어요. 그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도박하다가 집 내기고 노름을 많이 하고 술 먹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잠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다못해 일어나서 빗자루 쓸지 않으면 내가 간첩인 것처럼 좋은 국가 분위기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전 국민이.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1964년도 우리나라 수출 몇억 불 했다 그랬어요? 1억 불 했잖아요? 외국에 물건 팔아본 경험도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 팔아본 왜? 언어도 안 통하고 장산 기술도 모르고 팔 물건도 없고 이걸 모두 깨워서
다 가방 들고 해외 나가서 장사하고 무역하고 뭐 이렇게 하게끔 드라이브를 때린 거예요. 무역 드라이브를 때리고 그다음에 좀 고속도로도 만들고 포항제철도 만들고 월남 파병도 하고 이 사람의 역량은 무엇이 나왔느냐? 배고픈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다음 강인한 군인 정신, 세상을 보는 눈. 이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죠. 나 좀 욕해도 좋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지금 짝소리 하지 말고 내 죽은 다음에 침 뱉고 욕해도 좋으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이렇게 한 사람. 18년간 내 생각에 한 5년만 더 해서 마지막 계획에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18년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행적을 이루 해를 쓰고 어느 나라 사람도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집을 짓는데 기초를 놔준 사람은 누구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 후에 건설한 사람은 누구냐? 이 두 사람이 합작이 없으면은 그래서 이정호 감독이 45년생인데 81살 되겠죠. 이정호 감독이 자기는 영화 만들고 별들의 고향이라가 영화 만들어서 집중했지 이승만 대통령 몰랐다게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까지 이번에 여름과 가을 사이 영화가 나옵니다. 하보우만. 이거 뭐좀 딴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기 일생일대 영화인으로 살았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내 영화 한번 확 때려서 내가 돈 버는 거 떠나서 한번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런 영화도 있으면 가서 보고 우리 모두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살게 해준 사람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만들고 우리 후배 아들이 또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작년에 이승만 대통령 기적의 시작. 그래서 이승만 나라 건국하는 과정을 만들고 그다음 김영덕 감독이 건국전쟁을 만들었잖아요. 각 교회마다 한철 많이 가가지고 관람했는데 이번 8월달에 기적의 승리를 나는 영화를 만들어요. 왜? 백선엽 장군이 바부동에서 낙동강에서 밀어치는 반격하는 작전 후퇴하면 나를 쏴라 명령을 내려요. 지도자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죠. 내가 후퇴하면 나 뒤에 숨을 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한국 밀어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를 듣지 그 백선엽 대장이 박정희 장군의 임무를 보고 이렇게 거기서 구해줘가지고 백전백패 망할 뻔했는데 우리 생각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아주 어려운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사 얘기를 다 재밌게 들어줘서